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국내 증시도 무사히 지난 주말 있었던 미국 증시의 폭락을 잘 이겨내고 큰 충격 없이 사실상 어제 시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오늘 역으로 고점 대비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코스닥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하면서 장중 시장의 급락이 아주 매섭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또 시장 공포스럽게 움직였던 하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 월요일 시장의 급락보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맞춰서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충격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감을 가지고 시장을 봅니다. 시장 정말로 나쁘지 않은데, 오늘 오전 여러분들 시장을 보셨더라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정말 정신없이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반도체가 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로봇주가 대폭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 상태, 그리고 지수 빠졌을 때 해지로 성격으로 최근에 어제부터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고려아연의 폭주가 또 나머지 이 전략 공모 쪽 종목군들을 끄집어 올리는 등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순환이 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점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장의 이 순환의 패턴이 굉장히 빠르다. 시장은 굉장히 좋으나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포모 현상을 가지고 비중을 들어가면서 오히려 매매를 하게 되면 강한 시장에서 깡통 차고 시장에서 퇴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극으로 치달을 때는 사실상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나는 종가 베팅으로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시가에 들어가겠다 라는 거, 이것만 지키더라도 굉장히 장중에 급등한 종목 내에서 이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지향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도 느끼는 것은 라이브 방송에서 단타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이 올랐다 저 놈이 올랐다, 사실 그 순환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하는 순간 이미 주가가 훅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3분의 5%, 한 5분 10분 있으면 10%가 우습게 상승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가를 더 올리고 그 가운데 파동이 생기면서 어쩔 때는 빠질 때는 끝도 없이 빠져버리는 종목이 나오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차라리 오전에 잠깐 보고, 혹은 내가 중장기로 간다, 종목을 끌고 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현재 산업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형님이 있는 거, 큰형님이 있는 거인의 어깨에 함께 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 기회를 노리고,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고 상승할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고 계좌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에서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요 며칠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 폭락하고 나서 어제 2.2% 반등을, 또 나스닥 선물이 현재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도 오늘 밤 미증시를 확실히 좀 보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시장에서 큰 피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종목군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이번 하락이 나온다면 제 1순위를 반도체 종목군들로 선정해서 보려고 한다라고 전략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유료 회원으로 함께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중 군쟁은 시간의 문제. 단 최근 높아진 변동성과 투기적 패턴은 매우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고요. 하락 시 반도체가 기회가 될 것이며, 오늘
하나오션 제재로 인해서 폭락이 좀 나왔는데 조선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차전지 오늘 좀 급등인데요. 이쪽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8일 중국의 리튬 이 수출 제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2차전지 종목군들 다시 꿈틀거리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데 이런 점들이 이제 단기 막 급등하다가도 또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트럼프와 중국의 말 한마디에 또 흔들리는 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막 폭등하고 올라갈 때는 또 주의하다가 이 박스권 하단 내려왔을 때 뭐 좀 담아보고 올라가면 좀 일정 줄여놓고 이런 전략으로 2차 전지라든지 종목군들은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장 초반에는 이러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장 초반에는 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뭐 시원했죠.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1%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밀리면서 서서히 빠지더니 하나오션의 이 제재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단순에 코스닥이 2% 가까이 빠져버리고 코스피도 이 구간에서 2% 빠지면서 순간 낙폭이 지수가 2%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 시점에 급락을 좀 맞게 되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이 선물 측면에서 3거래일 동안 2조가 조금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국인들은 현물은 일정 부분 특히 반도체는 보유한 상태에서 선물에서 해칭 성격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구나. 그 외의 종목군들은 이 친구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때리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전일 미 증시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딩 잘 작동하면서 급반등하고 오픈 AI 선택받은 브로드컴과 ARM이 폭등하며 반도체를 하드캐리하고 또한 JP모건에서는 1조 5천억 규모의 광물을 매입한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향후 10년간 방위, 첨단 산업, 양자, 우주, 항공 등 전방위적으로 2140조까지 까지 해서 대출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광물과 양자 쪽이 아예 폭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블룸에너지 또한 호재로 폭등하고 오클로 호재에 원전도 날아갔으며 전력 인프라 부족 현상 보고서에 인프라도 다 날아갔죠. 매우 좋은 미국 시장이었는데 도대체 여기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다 좋았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3전 실적 이후 과거 패턴과 유사하게 그간 올라온 상태에서 셀 포인트를 맞이하였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반도체 쪽은 이번 분기에 드디어 레거시가 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속될 확률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죠. 오픈 AI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뭐 우선적으로는 저는 그 기판 쪽 TLB라든지 심텍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과 테크윈, 소재, 동진 세미캠 등까지 종목군들 바스켓으로 해서 의미 있는 종목군들을 체크해 놓고 봐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매수를 장중에 계속 생각하면서 오전에도 급락할 때 고민했지만 문자로 하루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종목군들 매도했죠. 당연히 넥스트레이드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꾹 참았던 하루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 갭상승 이후 차익 매물은 사실상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쪽이 끝났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스터빈 쇼티지에 내년에는 더 쇼티지가 커질 것이고 가스터빈이 들어가면 보일러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PHI도 당연히 좋은 것이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원전 기자재는 발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로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종목군들을 잡아라.
오늘 시장에 강력한 투매를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국의 하나, 오션, 미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가 리스트에 올라온 것이죠. 스님만한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미중 분쟁이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준 케이스가 되었던 게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 쪽에 단기에 무너질 수는 있겠죠. 추가로 하락의 폭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수주 베이스 쪽은요, 어느 적정선에서는 전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게 수주 베이스 산업이 가진 힘이다 믿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이제 좋은 가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 오늘 오전 추가 폭등을 할 때 정말 동참을 못했어요. 저는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동참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그냥 회원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오늘은 뭐 매도할 거 매도하고 시장 조금 뭔가 불안하다, 느낌이 안 좋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투매가 나왔으니까, 나오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로봇에서 고점 형성을 할 텐데 그 이후 어떻게 할까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단기에 너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한 차례 더 급등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쪽은 주의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먹겠다라고 달려드는 것보다도요, 조정을 좀 깊게 좀 보이면 그때 다시 보던지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산업적으로 성장도 하고 느낌도 좋고 뭐 이 산업에 대한 고점을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나의 매수 단가가 비싸면 그 종목은 남에게는 좋은 부분이지만 나에게는 탐욕의 구간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잘 버티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올릭스 같은 거 잘 버텼고, SG팜도 미중 생물보안법에 엮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그 외 뭐 나이백이라든지 여러 제약바이오들은 사실 이번 분쟁과 이런 시장 파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리는 것 같고, 전력인프라도 마찬가지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큰 업종들에서 연속적으로 미국과 연관된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에서 지금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주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잠시 미국 증시 흐름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약간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한 트럼프가 어떠한 말을 해 줄지, 상호 간에 이제 뭐 무역 분쟁이 이제 바다로까지 해전으로 전환을 했죠. 상호 간에 이제 미국, 그러니까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 국적의 이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단기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은 하는 모습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을 또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한 그 해결을 하는 발언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떠한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다 계속 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시장의 의심을 또 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이 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질 때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때 좀 종목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 일진전기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였다. 이 정도만 가지고 시장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코스피는 그닥 뭐 큰 매수 물량 없이 오늘 대량의 기관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이 좀 있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상승한 종목 크게 없는 상태에서 오늘 2차전지 쪽 미중 광물 이슈 때문에 그렇고, 고려아연이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완전 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됐네요. 어제 오늘 대략 한 50% 정도, 아니 그 이상 올라온 것 같다 싶습니다. 어제 오늘 거의 한 50% 이상 상승해 주면서 내일 추가 상승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단기 조금 어려운 국면에 가지 않겠냐 정도 느낌 좀 나는 것 같네요. 자, 먼저 해외 증시부터
잠깐 좀 보면은 일단 지금 보는 게 나스닥 선물인데요. 나스닥 선물 이때 이제 마이너스 4.5%까지 빠졌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2.15% 반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5일선, 3일선, 10일선, 20일선 깨면서 45일선까지 급락을 했던 미국 선물이 급반등을 해줬는데 떨어지는 5일선과 11선, 오늘 11선의 저항을 맞고 일단 떨어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이 저점, 이때 만들어진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 올려주면 현재의 추세는 진행이 되는 거겠죠. 현재 이런 좁은 추세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이 추세는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가 또 일시적으로 깨지게 되면 약간 좀 피곤한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깨버리면 약간 또 하나의 추세가 깨지잖아요. 지금의 이제 선을 좀 길게 나열해 보면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추세,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채널이 이제 나스 선물에 있는데, 이 채널을 또 일시적으로 깨버리면 이때도 만들어진 채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미 이때 이제 만들어진 채널을 일시적으로 올라오면서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채널 아래로 내려와서 올라와서 빠졌다, 올라와서 빠졌는데 이때는 고점을 만나지도 못했다. 이때도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깨고 내려오니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근데 이 하락하는 구간에 예를 들면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에 의해서 시장은 구간이 높다 보니까 단기 충격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라고 해석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를 보면 지수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든지 그러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빼게 된다면 진짜 막 빼게 된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저렇게 비대한 상태에서 시장을 급락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버티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으니 약간 주의만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오늘 실적 발표를 잘 하고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신고가를 쳤죠. 넥스트레이드에서 신고가를 치고 SK 하이닉스 또한 넥스트레이드에서 올라오면서 고점을 경신을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둘 다 경신을 하지 못하면서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온칩스 저희 회원님들하고 어제 들고 넘어왔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63,000원으로 잡아놓고 그 근처에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거는 단기에 좀 마무리를 좀 했고요. 여기 보면 되나? 여기서 산 거 반 팔고 나머지 좀 추가 매수 여기서부터 좀 해오다가 걸어놓고 팔았는데 전량 매도는 위에서 다 때렸고, 그 다음에 FST 조금 일찍 판 게 좀 아쉬운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일찍 팔았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어제 종배처럼 들어와서 아침에 올라올 때 전량 매도, 그리고 일부 심택 남은 거 아침에 시가 떴을 때 그냥 전량 매도, 그리고 삼성전기 일부 매도, 나머지 일부 가지고 있는데 내일 아마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들고 있었던 거는 오늘 웬만한 거는 좀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원전 쪽에 투자 에너빌리티가 있죠. 단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만원에서 85,000원 구간을 저항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선이 있는 구간이 대략 8만원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한방에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일 연속 급등에 따른 단기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새로운 박스권이 여기서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급락을 하더라도 5일이나 10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빌은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쪽에서는 우진을 어제 눌림에 저희는 좀 잡아가지고 이것도
좀 매도가 좀 약한데요. 아침에 잘 팔고 좀 내려오길래 밑에서 그냥 던져버리고 나머지는 좀 반등하고 그랬어도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지는 뭐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하나의 또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바로 급락하고 죽어버리기보다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TLB부터 좀 보죠. 강했던 종목이죠. 지금 단기에 초폭등을 했는데 저는 이런 구간들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오늘은 매매를 일부 하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1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이 잠시 보여준다면 21선 근처에서는 최우선으로 조금 TLB를 봐야 될 것 같고, 심택도 마찬가지로 오늘 11선에서 지지받고 좀 올라오는 흐름 양호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11선을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일시적으로 깨고 나서 하락이 저는 분명히 멈출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4만원 뭐 이 범주 내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마이크론이 어제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요. 11선 일시적으로 깨면 이것도 좋을 것 같고,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깼다가 21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외도 뭐 FSD라든지 뭐 성장 중에 있는 종목이겠죠. FSD라든지 잘 좀 지켜볼 거고, 펜트로닉스도 잘 지켜보면서 매수는 안 했지만 지켜보면서 대응이고, SNS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SNS텍이라는 종목도 이런 자리 지금 음봉을 맞고 좀 죽었는데 계속 추세를 이어간다면 다 함께 봐야 될 종목이다. 다 함께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오션에서 좀 안 좋게 좀 빠지기는 했죠. 근데 큰 장기 추세가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돌파했던 지점에서 오늘 뭐 반등은 나오는 것 같아요. 돌파 10만원이라는 라운드 비결을 뚫었던 자리에서 반등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여나 이 자리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금 확인만 하고 그 이후를 저도 봐볼 것 같고요. 하나 엔진도 지금 이 구간에서 일단 지지는 보이는데 실적에 문제가 없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노이즈가 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척도 삼아서 전체적인 조선주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 쪽에서 뭐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는 낫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은 높은 구간에 있을 때는 일단은 주의는 하고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효성중공업 아침에 살까 말까 하다가 좀 못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 수는 없고, 일진전기가 훨씬 자리는 좋죠. 자리는 좋은데 딱 좋은 자리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 이유를 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벌써 반도체와 조선을 다 봤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뭐 당연히 알테오젠 흐름 체크하고 보는 게 뭐 일반적일 것이고, 그 밖에 이제 나이백은 22일 날 일정이 좀 있어서 그 전에 좀 움직이는데 지금은 들어가기 뭐하고, 올릭스 여전히 좀 추세 좋게 유지하고 있고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좀 강하다 정도로 인정하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뭐 하이라이트 종목군들은 뭐 로봇이었죠. 뭐 로보스타,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요새 로봇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이슈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연속적인 폭등이 나왔고, 피규어 3 영상 공개되면서 폭등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네이버가 로봇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뭐 로보스타로 전개되면서 뭐 조정 없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라 사실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 하는데 그냥 지금 시장에 뜨겁구나. 로봇이 날리고 싶는 거구나. 로보티즈도 뭐 상한가 들어가니까 순간 거래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400억
400억. 그리고 장중에 올라왔을 때 시가총액 2조 8천억까지 급등한 상태에서 여기서 한 번 더 급등, 그리고 초과 급등. 단기 뭐 연봉으로 볼까요? 올해 한 1000% 올랐나? 올해 865%. 그 다음에 어제 원익홀딩스 보면 800%, 각각 800%, 1년에 800%, 1000% 올라오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절대 아닌데, 여기에서 템버거가 로봇에서 지금 2개가 나왔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네, 사이클은 사이클이다. 일단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계 분명히 좀 부담감이 좀 있어서 이쪽은 딱히 코멘트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신규는 보지 마라, 선수만 봐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뭐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뭐 다름 아닌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 일단 고려아연 최근에 저도 이제 급등해서 어제도 일부 리포터도 찾아보고 내용들 보는데, 한경에서 나온 뉴스 기사가 있더군요. 한경에서 나온 뉴스 기사가 부업이 50배 성장할 것이다. 50배 성장한다. 올해 영업이익 부업에서만 50배, 그러니까 100억이 5천억이 돼서 본업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금가격도 많이 올라서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27조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더 가는 게 이런 종목이, 근데 워낙 품절주다 보니까 실질적 유통 비율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9% 정도뿐이 없었던 기업이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금융지주랑 한국타이어 그리고 몇몇 관계 쪽에서 지분 매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한 15% 정도 아마 유통 비율이 되지 않겠냐 싶네요. 15% 정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로 봐야 되겠죠. 이번 주 50%가 이틀 만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귀신 같은 종목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최인범 쪽에서 그리고 MBK에서 실적으로 지분을 엄청나게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니까 2주 동안 주가가 얼마야? 그냥 100만 원 잡고 120이니까 120% 올랐고요. 지금은 지분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미중 분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154만 원이 고비가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 친구가 계속 주가를 끄집어 올린다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척도 정도로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척도 정도로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얘가 뭐 180만 원 간다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하네요. 여기까지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다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장 흔히 말하는 뭐 폭락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 없으셨겠습니까? 이럴 때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계속 강조했는데,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분위기 싸하고 뭐 조금 이제 뭐 로봇주들에서, 특히 이제 로봇주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이상할 것 같다. 왜? 광기로 로봇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못 따라 붙었다라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생각해서 들어갈 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비우고 차라리 내가 원하는 시간대, 제가 최근에 보면은 뭐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종배 차원에서 추석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뭐 이것저것 이빠이 들고 와서 추석 이후에 갭 들 때 날리고, 그 다음에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반도체 쭈룩 사서 오늘 날리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장중에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절제하다가 딱 의미 있는 구간에 들어가서 의미 있게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매매에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 이런 그 과한 변동성에 쓸려가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